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이제 12.1만 명이잖아요. 뒤에는 네. 천단이죠. 요거라도 좀 제발 바뀌어라. 지금 접속하신 8,500분 중에서 이미 다 구독하고 계셔서 그런가?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진짜 할 오래 수 울고 없어요. 먹었거든요. 이거 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이아몬드 기법 쓰겠습니다. 피라미드 기법 쓰겠습니다. 2명씩 예. 불러오기. 여러분 카톡 여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이 네.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오늘 뒷자리 숫자라도 좀 변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기뻐하고 싶습니다. 자, 네. 이분도 구독 강제로 해야 되겠어요. 유연타진구 박진희 부장님,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구독하셨어요? 아니요. 언더스탠딩 빨리 구독하세요. 지금 핸드폰 여시고 예, 언더스탠딩 방송이- 아니 괜찮습니다. 방송이 예, 아닌데.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예, 구독 버튼 누른 다음에 저희가 시장 시작할까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도 좋고 뭐 얘기할 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맞아요. 날은 뭐 코스피가 뭐 언더스탠딩 삼성- 백브리핑.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 근데 제대로 하네요.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걸하는 느낌이죠 오늘? 구글 하면 어때요? 네. 그렇죠. 예, 어. 고객을 일단 모셔놓고 알겠습니다. 네. 예. 구독 중.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영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명 더 모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이제? 네. 뭐 오늘 시장은 또 뭐 극명하게 지난주와는 또 반대였죠. 뭐 그동안 태조 이방원 장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던 거와는 좀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늘은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방산주들이 좀 급전직하하면서 좀 시장이 좀 해당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하루였었고요. 네. 조선주들도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강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방산주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일정 부분 좀 후퇴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좀 연휴 동안 추석 연휴 동안 4일 연속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좀 그 4일 연속 동안 우리 시장이 좀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4일 연속 미국 시장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쵸.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 뭐 많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특히 이제 CPI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CPI에 대해서도 시장 기대치가 뭐 예상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한 8.1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거보다 하회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좀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관련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IT 반도체, 그다음에 뭐 우리 연휴 동안 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오늘 뭐 게임주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코인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로봇 ETF 또 9월 말 10월 초 출시 얘기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또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세였었습니다. 뭐 금리 상승폭이 앞으로 조금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지만 한미약품 롤론티스 허가 FDA 허가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HLB도 임상 기대치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한 기대치 상당히 많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반대적이라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바이오도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미국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 다 아메리카 안에서 미국 안에서 무조건 네네 하라는 그런 거죠. 얘기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2차 전지의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독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튬에 대한 강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도 리튬 정제 시설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리튬 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리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산업에 대한 허가가 리튬 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공장만 지어내면 땅 짓고 혐치기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쵸. 뭐 그런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리튬 관련주들이랑 또 2차 전지 후발, 그동안 정말 2차 전지 다 갈 때 혼자만 못 가던 오늘은 이제 동박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솔루스 첨단이라든지 뭐 동화기업 SKC 같은 경우도 네. 일진 머티리얼즈와 함께 좀 올라주면서 후발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 그다음에 또 일본 여행 또 무비자 있고 그거 좀 연장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개인 여행도 뭐 허가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면서 일본 관방장관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여행주, 항공주도 좀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 올랐어요. 맞아요. 뭐 특징주가 다 그냥 올랐고 오히려 빠진 섹터 찾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겠네요. 네, 방산주하고 신재생 쪽하고 조선주 요렇게 좀 빠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그 전에 쉬었죠? 너무 강했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나오는 거, 여기까지가 조금 오늘의 특징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오른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만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다들 네네. 뭐 7.9 얘기하시고 벌써 7.8 얘기하시는데 네, 맞아요. 8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우리들의 기대감은 앞자리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네. 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CPI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그쵸, 유가가 유가도 많이 내려갔죠. 내렸었고 기타 등등 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가격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CPI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정말 극으로 치달았잖아요. 국내 네.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좀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 계속 나타나면서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저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오르긴 했습니다. 뭐 채팅방에서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7.8, 7.9 기대감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미국의 예상치는 8.1입니다. 그래서 8.1만 나와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 계속 그쵸. 8.9, 뭐 6, 막 이러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치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미국 시장 4일 연속 오른 거에는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4일 동안 미국 오른 걸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지 맞아요.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CPI 발표하는 그 기점부터 시장이 좀 많이 변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21일 날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시장에선 다 75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75 올리는 거 좋아요. 그 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뒤통수 한번 맞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맞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인플레 지표가 꺾였네. 그러면 파월이 그럼 좀 슬슬 금리 인상폭을 조금 둔화시켜 가져가 볼까라는 이런 언지를 줄지 아니면 그래 이번에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못 믿겠어. 네. 우리의 스탠스는 그래도 물가를 잡을 거예요. 지난번에 물가 잡는다고 난리쳐서 시장만 잡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스탠스는 그래도 이 스탠스를 당분간은 유지할 거야. 한 번 정도는 더 수치를 봐야지 믿겠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 랠리를 가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이 들어가느냐가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랠리를 펼치기에는 조금의 모자람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도 파월의 입에 조금 방향성이 조금 달려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어떤 멘트일 것 같으십니까?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하게 말할 것 같아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수치가 확실히 인플레가 꺾인 것 같지만 이번에 금리 세게 올리고 금다음서부터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지를 고민해 보겠다. 뭐 요 정도. 가겠다는 시장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치, 시장 결정을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하겠죠. 멘트가 뭐였었냐 하면은 수치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을 못 하니까 수치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파월은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고 인플레 파이터잖아요. 연준은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좀 완화적인 발언을 좀 기대하는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너무 완화적인 기대감 때문에 너무 확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조금의 자정 기간은 좀 거칠 수 있다. 뭐 그런 살짝 조정 이런 부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월도 이번에는 좀 강한 어조로 말하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어조로서 뭔가 여지를 남겨주는 발언 이런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8월 지표는 확실히 꺾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10월 달 가면 또 9월 지표를 또 발표해야 되잖아요. 9월 지표에서는 또 약간 에너지 가격도 살짝 움직였고 뭐 천연가스 가격 등도 살짝 움직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물가 수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도 뭐 5년 단위로 보면은 뭐 내년 뭐 5년 뒤 뭐 이렇게 쭉쭉 보면은 많이 꺾이거든요. 그 최대 5년에 보면은 물가가 한 2%까지 기대하는 쪽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는 꺾였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가 이런 부분들 다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 있고요. 뭐 이제 금속 노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오히려 시장이 우려하는 건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쵸. 지금.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럽의 이 뒤뚱거림 이런 부분도 또 미국은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요번에 ECB도 0.75 올렸잖아요. 0.75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가 다시 조금 바란스를 달러화로 맞춰주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둔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미국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오히려 달러 강세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력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강달러가 아니라 강달러를 선호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강달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응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파월이 좀 총대를 맨 상황이죠. 예,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굳이 이번에 와서는 좀 착하게 뭔가 시장을 애매하게 만들기보다는 계속 강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꺾이긴 진짜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멀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좀 더 이야기로. 강하게? 지금 시장의 뭔가 분석들을 보면은 파월은 그렇게 시장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3,400에서 500 정도 수준 정도 되면은 뭔가 발언했으니까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 4천 가까이 간다 싶으면은 주가를 쥐락 펴라. 예. 아. 파월이 뭔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샀나 싶을 정도의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쏘면은 인버스 푸드옵션 샀나. 사놨다 막 여러 김정은이 가지 막 얘기를 그랬었는데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강한 발언은 개인적으로 좀 안 할 것 같은 근데 느낌적인 기대는 안 느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대를 기대치는 하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좀 지금 많이 오른 거에 좀 반대적인 방향성을 살짝 잡을 가능성은 사실 있어 보입니다. 네. 좋게 나와도 이미 반영됐다. 네네. 뭐 좋게 발언해도 반영됐다. 하지만 좋게 발언을 하면 한 번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하고요. 반대 발언을 하면은 다시 또 약간 좀 눌림목 같은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장이 뭐 완전히 그렇잖아요. 지금 인플레 방지법안 관련주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들어간 돈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더 리딩을 하고 더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적으로 오늘 보시면 대형주들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정 부분 뭐 쇼커버링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완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측한다고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 9시 반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CPI 중계를 아마 할 거예요. 관련해서 내용 수치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4% 넘게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변곡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사실 근데 지수가 어려울 때 항상 구원투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올라주면은 지수가 올라오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는 현대차가 막아줬다라면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방산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쪽 부분에서 좀 커버를 좀 해주는 수급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 좋다. 내후년은 돼야지 좋아진다라고 서로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국민연금도 삼성전자 팔고 LG 에너지솔루션 막 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만큼 반도체 섹터주들이 재고도 좀 많고 지금 뭐 DDR5 관련주들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DDR4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점점 이제 또 재고 쌓이는 부분 또 고민해야 될 상황이 나중에 올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냥 항상 경기 민감주의 최고봉이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경기의 진행 방향과 같잖아요. 재고가 많다라는 거는 수요가 지금 적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그 적다라는 부분이 뭐 소비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공급 과잉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도 정말 반도체 굴기를 막 외칠 만큼 그랬었고 그래서 그동안 좀 공급 과잉이 많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지수의 영향. 오늘 보시면 양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나라를 팔 때 팔고 우리나라를 살 때 사고
이런 뉘앙스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그 금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환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강달러에 배팅을 할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파는 이유가 이제 신흥국의 환율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 가치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판다기보다는 신흥국 화폐를 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강달러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살짝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신흥국 쪽에 배팅하는 자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배팅하는 자금들이 뭐 그런 식으로 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IT 섹터주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 대체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특히 애플 아이폰 이슈도 좀 있으면서 LG 관련주들 LG노텍 진짜 시장에서 왕따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진짜 왕따였었는데 오늘 좀 기염을 토해주고요. 네. 삼성전기도 오늘 좀 많이 올라주고 하다못해 LG전자도 좀 많이 올라주면서 그동안 좀 IT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우량주 아니요. 뭐 이런 쪽을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다소 조금 네. 숨을 좀 쉴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다못해 LG전자. 정말로 정말 왕따였었거든요. LG전자 정말 왕따, 삼성전기도 계속 왕따. LG이노텍은 정말 예전에는 정말 독주였었는데 어느 순간 태조 이방원 나타난 뒤로는 LG이노텍이 완전히 처져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또 이쪽에서 또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좀 룸이 생기니까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요. 애플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로봇 ETF 출시 이슈도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늘 로봇주 좀 올랐죠. 오늘 지난주도 로봇주 그렇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로봇 관련주들은 엄청 올랐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로봇 관련주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인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용 로봇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제 산업용 로봇도 확대된다고 해서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좋다 봤었는데 요새 오르는 건 그거보다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ETF 네 9월 말 이제 10월 초에 출시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로봇 ETF인데 90% 이상이 다 대형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원전 ETF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ETF 소개해 드리는데 원전 ETF도 그랬고 로봇 ETF도 내용을 보면은 원전 ETF 이거는 뭐 건설 관련된 ETF야? 여기 나머지 그 조그만 종목들은 네, 정말 맞아요. 비중이 막 1% 네,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로봇 네. ETF도 그렇다면서요. 이번에 그래요. 보면 로봇 ETF에서 90% 이상이 다 대형주인데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SKT, KT, 현대차, 네이버,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 SDS, LG이노텍 그냥 이렇게가 한 대형주 90%고요. 나머지가 뭐 고영, 엑셈, SFA, 로보로보, 로보티즈, MC넥스, 나무가, 셀바스 A 이런 게 한 1% 내외 비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형주 ETF냐 로봇 ETF냐 뭐 이렇게 한번 고민이 될 정도인데 일단은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로봇이랑 관련이 되지는 않아요. 1%라도 이 조그만 종목에는 시총이 워낙에 작기 네, 때문에 맞아요. 1% 비중도 뭐 적은 건 아니죠. 예전에 메타버스 ETF도 그랬거든요. 거기 메타버스도. 비중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그 ETF 쪽으로 막 돈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사들이 사잖아요. 그럼 ETF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ETF도 사잖아요, 주식을. 근데 자그마한 종목이 이거 밑에서 조그맣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비중이 이만큼 올라와서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케이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ETF 나중에 운용하시는 분들이 그 비중 조절을 나중에 하면서 이게 비중이 조금씩 바뀌고 그 ETF 나중에 이제 출시되고 나면은 이제 상장되고 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비중 다 나타나거든요. 몇 주씩 샀는지도 다 나타나니까 그때 그 비중을 보시면서 해당 종목들의 그 비중 변화를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대응하시면 좀 종목별 대응하실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비중은 정해져 있는 거죠? ETF에? 근데 사전에? 네, 근데 네. 조금씩 나중에 개별 종목이 하나씩 더 첨가가 되거나 늘어나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리밸런싱하고. 그 뭐냐면 그 ETF도 보면 옛날에 메타버스 ETF도 기업 한 4개 정도 있었잖아요. 각 운용사마다 나온 게 뭐 그때 삼성에서도 나온 거 있었고 뭐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그 고유 ETF마다 다 종목들 비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또 집중적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가는 종목들은 또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상당히 좀 편차가 생기는 것들이 중간에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챙겨보시면 돼요. 자, 원래 이 가운데. ETF들도 뭐 이 가운데 우리 이프로님 로봇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당연하다 싶어서 저는 가만히 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즈라면, 마늘 치킨 생각해 보면 치즈라면에 치즈 얼마나 들어가요?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아. 라면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나 이름은 치즈라면. 그렇죠. 마늘 치킨에도 이만큼만 들어가지만 그게 마늘 치킨이듯이. 바나나 맛 우유. 네, 로봇
ETF도 로봇 요만큼만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냥 로봇 맛 ETF.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시장은 또 기대치는 또 로봇주로 쏠리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언더스탠딩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새로운 분들도 계셔서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오프닝 때 우리 이프로님 휴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13만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지금 이제 앞자리가 1,000명이나 더 해주셨네요. 앞자리는 와. 똑같지만 뒤에 이제 1이 2로 변화가 됐다는 소식. 혹시 이제 오프닝 때 못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언더스탠딩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어서 볼 섹터는 뭘 볼까요? 바이오 쪽 아까 한미약품 얘기하셨던 거 좀 더 들어볼게요. 바이오도 사실 지금 2차 전지 뭐 자동차 다 미국에서 다 만든 것만 보조금 주겠다. 아니면 그쵸. 미국과 무역 관계에 있는 그 FTA 한 회사 나라에서 만든 거 위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이오도 또 바이든이 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쪽 이런 쪽들. 사실 예전에 보면 뭐 바이든 말고 이제 오바마 때도부터 이제 계속 되어 온 정책이긴 한데요. 이게 뭐 암 문샷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암 문샷인데 어떻게 따지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캔서 문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좀 급속도로 이제 달 탐사하듯이 예전에 보면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때 미국이 빨리 이쪽을 찾자해서 이쪽에 주도적으로 막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문샷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목표는 뭐 2050년까지인가요? 2000 몇십 년까지인데 제가 날짜는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의 이제 암을 50% 반절로 이제 줄이는 정책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미국에서 연구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투자를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요번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이오도 조여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 장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국에 이제 바이오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좋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 뭐 생산 시설 있는 데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니 잘 가더라고요. 삼바도 잘 가고 잘 갔는데 뭐 미국에 이제 SK 팜테코는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 그럼 SK 바이오팜이 수혜인가 근데 조금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좀 시장에 있어서는 뭐 천차만별의 수혜를 나타내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바이오 오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약품 롤론티스 얘기 초반에 좀 나온 것도 있었고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이상하게 좀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물렸던 분들이 많으셨나 바이오 쪽들은 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회가 있었잖아요. 그 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임상 발표한 기업들이 조금 많이 반응이 있었죠. 저 HLB도 그랬었고, 뭐 레고캠도 그랬었고, 전체적으로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국내도 사실 바이오 쪽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사실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돈 먹는 하마라고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최악입니다. 제일 불편해요. 돈을 조달하는데 금리 부담도 상당히 크고 일단 돈이 들어가면 10년 안에는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예전에 있었는 바이오 주식들이 좀 선호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돈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이제 생산기업들, 제조업체들 뭐 이런 쪽들 계속 선호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오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몇몇 스타주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급등한 종목들도 많고 저희 그때 ST팜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 뒤로 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상한가를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 시장에서 좀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장기간의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 또 내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고서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임상 수치들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움직여요. 지금 NK맥스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수치들이 괜찮게 잘 나오고 학회에서 발표되는데 발표만 하면 그냥 무조건 매도가 막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형국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전환 사채들도 이제 바이오 회사들을 많이 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재만 나오면 이제 전환된 물량들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이오 주식들 상승하는데 조금 이게 부담이 되고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바이오 주식들은 그럼 언제 움직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솔직히 뭐 임상 데이터 좋은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일 때는
금리가 더 이상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시장에 확신이 들 때, 내지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이때 돼야지 어느 정도 시장이 전반적인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네.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조금 급등락을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다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섹터, 뭐 보통 저희가 성장주라고 말하죠. 이런 섹터주들은 결국은 이제 내년 정도에 정말로 금리가 인하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확신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바이오 섹터주들도 다시 한번 조금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주가 자체는 엄청 바닥인 거는 맞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학회나 이벤트들이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얘기들이 또 신규로 나오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가운데 빠진 게 앞서 이제 방산주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올라서 빠진 걸까요? 아니면은 뭐 전쟁 관련한 이슈가 좀 뭐 일단 소멸? 전쟁 관련한 뉴스가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제 나왔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후퇴했다. 저기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네. 노란색 저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요번에 이제 찾은 건데, 밑으로 보이시면 쫙 다 빨간색 보이시죠? 네. 아직도 다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해안가, 바닷가 이쪽 위주로는 전부 다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죠. 그래서 저기 정도 찾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전세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 반격에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이제 뭐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더 이제 반격을 강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올 겨울이 분수령이다. 겨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둘 간에 뭔가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저 동네 한 영하 한 50도 되는 동네 아닙니까? 다? 겨울 되면은? 엄청 춥다곤 하죠. 러시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너무 모르겠어요. 추워서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는 뭐 유럽 흔들기, 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탈리아의 완전 극우파 뭐 이쪽 되는 부분들 어느 정도 뭐 소기의 목적은 대충 좀 많이 달성된 상태고, 하지만 또 유럽이 그러면 그럴수록 또 지금 또 거꾸로 뭉치고 있더라고요. 서로 나눠 쓰고 뭐 이러고 뭐 채워넣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급등세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도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갔을 때 더 크게 뭔가 얻을 게 없는 수준 정도 보면 이제 뭐 협상에 나서고 합의를 하고는 안 하죠. 그럼 뭐라 하죠? 휴전 협상? 네, 그런 거에 좀 나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기사로만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밀고 뭐 러시아가 후퇴했다 그러면 뭐 전쟁이 바로 끝나? 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조금의 면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재건을 생각하면서 또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SK증권에서 되게 세게 레포트가 좋게 잘 나왔는데, 오히려 좀 차익실 매물들이 저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고요. 그쵸. 방산 섹터주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계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주들이 이제 뭐랄까 방어주로서 이제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때를 좀 잘 만나기도 했고, 국내가 이제 계속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긴 했는데, 오늘 나온 뭐 기사의 뭐 일부분을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방향 잘 잡아야 된다. 뭐 무기 수출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좀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봤는데, 방산주들이 확 꺾이면서 21선도 이제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기관이 일단 털었다. 사실 좀 기관이 주도한 섹터거든요. 그쵸. 최근에 기관이 좋다, 기관이 좋다 주도한 하면서 섹터인데, 기관이 일단 던졌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조선주가 꺾이는 느낌이 나더니 조선주가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거든요. 조선주도 사실 뭐 천연가스 뭐 가격 급등하면서 뭐 실어 날라야 돼, 발주량 늘어나 뭐 계속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한테 1위에서 밀렸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밀리더니 오늘 나온 뉴스로는 강제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서 수익성이 조금 훼손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 천지인데 빠질 때는 이유를 또 하나씩 찾아내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나오면서 조선주 완전히 슬로해지고 이제 밑으로 좀 깔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탄력 떨어졌고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이 좀 먼저 빠졌고 방산 오늘 조금 꺾이는 모습 나오면서 약간 뭐랄까 추세 훼손이 살짝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태조 이방원. 이는 이차 아직 전지. 안 꺾였고 원전 방산. 요새 약간 조금 슬로해졌습니다. 원전 얘기가 약간 쏙 들어갔어요. 네, 원전도 조금 슬로해졌고 그 다음에 태양광 조금 그 다음에 태조 이방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들은 다 좀 슬로해지고 꺾였어요.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기대감만으로 올랐느냐의 차이인 것 오늘 같기도 막 진짜 해요. 농담처럼 태조 이방원이 뭐 사약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가 정말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잘 지어낸다 막 이랬는데 진짜 진짜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태양광도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엄청 키우잖아요. 중국이 태양광 치고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원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 의존도가 엄청 세요. 뭐 말이야 태양광도 뭐 중국 의존도 빼버리려고 뭐 미국에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다 미국 쪽으로 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 계속 미국에서 계속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외 주는 거에서 어쩔 수 없어서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제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 미국이. 그래서 뭐 모듈이나 뭐 패널이나 인곳이나 뭐 폴리실리콘이나 다 중국의 점유율이 다 80% 이상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원에 대해서 이제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부분, 뭐 물론 지금 기름도 제일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는 아니죠. 많이 나죠. 근데 태양광 쪽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흔들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뭐 신재생 에너지면 재생 에너지, 이 모든 걸 다 그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립도를 올리고 싶어서 바이든이 계속 이렇게 다 아메리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배 정도? 그러니까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전체 전력 에너지 중에서 40% 정도를 이제 태양광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태양광은 무조건 커진다라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달려왔는데 제가 또 오늘 본 기사에 의하면 저도 요새 좀 기사를 많이 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해서 어느 정도 수혜는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워낙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일정 부분 수혜는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태양광 산업 커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완벽하게 수혜를 계속 이끌고 가기는 어렵다. 네. 무슨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지 미국에다 갖다가 계속 퍼주는 식으로 거기 동참하는 걸로만은 산업적인 수혜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에너지 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투자도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냐.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유럽 꼴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그 기사 연구 논문의 좀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나중에 찾아서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중간 선거가 언제죠? 11월. 10월? 11월 아니에요? 11월. 11월. 11월? 네. 그때까지는 바이든이 몰아칠 것 한달 반 더 같아요. 남았네요. 네. 그거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땐 신재생 에너지도 좀 꺾일 것 같은 느낌적인 지금 느낌. 나왔던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그죠. 제가 봐도 Make 그렇습니다. America Great Again은 트럼프가 외쳐도 유권자에게 먹히고 바이든이 외쳐도 유권자에게 그렇죠. 먹히는 구호라서 맞아요. 바이든은 요즘 그거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표를 다 얻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벌써 했겠죠.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다 미국에서 만들면
인플레 감당 안 돼요. 그렇죠.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됐고 물가 제품 가격 그럼 결국은 미국의 또 나중에 인플레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모두 다 미국에서 만드는 거가 될 거거든요. 안 될 일인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거 된다고 믿으니까 된다고 해주는 게 정치인이죠. 그리고 뭐 예. 자기네 뭐 일자리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음. 나라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그 학자금 대학교 학자금 네. 그거 많이 감해줬잖아요. 근데 준다 그랬을 때 또 약간 말 바꾸지 않았나요? 아 그런 안 거야? 바꿨나요? 저는 다 많이 까준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음.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돈을 푸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아무튼 지금 막 퍼붓고 있습니다. 퍼 붓고 있는데 지금 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에게 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더스탠딩 네. 구독 좀 해주시고 우리 이프로님 휴가 좀 보내달라 하십니다. 예, 네. 지금 감사합니다. 불량공주님. 정말 와, 저거는 2% 따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근데 제가 알기로 슈퍼챗 저렇게 받으면은 음. 구글에서 한 40% 가져가더라고요. 아. 약 6만 원 그러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제 개인 계좌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괜히 수수료 주지 맙시다. 네. 아 진짜 근데 구글이 저 슈퍼챗에서 40% 가져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광고비에서도 보통 그 정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네. 사랑합니다 구글, 구글 사랑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재 씨가 에이미상 나무주연상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받았어요. 전 처음에 감독상 주길래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뭐 관련주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게 워낙에 또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큰 반응은 없더라고요. 반응은 없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뭐 버킷 스튜디오가 뭐 수혜다 그랬는데 잠깐 올랐다 빠지고 바른 손이 좀 올랐어요. 바른 손은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수리남? 아. 네, 수리남이 요새 또 넷플릭스 그게 또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라고. 다른 손이 제작사예요? 뭐 그쪽에 참여를 했나 보더라고요. 투자? 저도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그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은 투자 보통 바른손 E&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백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쪽이 좀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넷플릭스에 보낼 때는 그냥 턴키로 다 팔고 끝내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맞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러닝 개런티가 없는데 거기서 받고 제작을 끝. 누가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관련주로. 오늘 그래서 오히려 그 컨텐츠리 중앙 그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컨텐츠리 중앙도 많이 거기는 왜요? 올랐어요. 거기도 그거 관련주라고 수리나 관련주라고. 왜 관련주인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예.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배급을 하거나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관련주로 엮이더라고요. 오늘도 뭐 애플페이 들어온다고 네. 수혜주라고 몇 개를 얼마 뭐 전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네. 들어보니까 벤사들 네네 뭐 맞아요. 카드 긁을 때 KG 뭐 이니시스 예전에. 뭐 네. 그런 건데 애플페이 들어오면 카드를 더 많이 긁나요 우리가? 자주? 아 근데 그냥 카드 긁을 때 실물 카드로 안 하고 애플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카드. 그벤 그 기계에다 갖다 댈 때 그걸로 하면 뭔가 좀 수수료를 좀 받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NFT가 아니라 NFC죠. 음. 그거 넣으려면 벤사들이 설비 투자 돈 더 써서 다 바꿔야 될 텐데. 그러면 애플페이를 읽는 거는 또 약간 좀 다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죠. 저도 그거는 좀 생각을 안 해봐서 아예 그쪽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관심을 네. 안 둬가지고 재밌는 관련주. 수리남 제작사가 퍼펙트 스톤 필름이라는 곳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인 SLL 중앙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하.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이 직접 제작했다기보다는 그 제작하는 회사와 뭔가 지분 구조상에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이 됐다. 그 라고 합니다. SLL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뭐예요? 스튜디오 룰루랄라. 아, 그 콘텐츠 만드는 회사군요. 뭐 되게 있어 보였는데. 예, 스트리 룰루랄라. 하니까. 이름을 룰루랄라로 듣고 보면 되게 없어 보이죠. 예, 뭐 어쨌든 네. 이정재 씨 수상 정말. 아무튼 뭐 관련 관련주로 한국인으로서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좀 올랐습니다. 오늘 K 콘텐츠의 영향이 여기서 더 이제 훨훨 펼쳐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콘텐츠 주들이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콘텐츠, 뭐 게임,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체로 예전에 그 뭐냐 암호화폐 갈 때 네. 많이 갔어요. 뭐 저희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NFT랑 다 엮어가지고 메타버스랑 다 엮어가지고 이번에 XR 기기 애플 거 나온다 그럴 때도 또 막 엮어가면서 그쵸. 그냥 다 올랐는데 이쪽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경기 방어주들이기도 하거든요. 경기랑 크게 상관없고 환율이랑도 크게 상관없는 섹터라서 콘텐츠 제작. 네, 콘텐츠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다 뭔가 뭐 제조업처럼 뭔가 수입을 해와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안 받고 또 경기 침체의 영향도 사실은 덜 받는 섹터들인데
시장에서는 그닥 이제 관심이 없었고 그때 이제 위메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NFT 열풍으로 쫙 한번 오른 다음부터 이제 쭉 빠져서 이제 침체의 길을 걸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뭐 약간 조금 바닥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진짜 좀 많이 힘든 상태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요쪽 섹터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역시 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좀 저하되기 시작할 때 좀 뭔가 시장의 그림자가 그때 좀 바뀔 때 그런 때 조금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실적과 대비했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특히 게임사들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연말까지 나타나는 기업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된 뭐 성장 기술주들은 조금씩 관심을 갖고 향후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철강주 중에서 현대제철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아요. 올랐고 또 여행주가 여전히 네.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여행주는- 현대제철도 그 포스코 고로가 네. 가동을 시작했는데 언제 정상될지 모르는데 그게 원래 불이 한번 꺼지면 한 3개월 붙여서 가동하는데 정도고요? 엄청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고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그런 쪽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보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워낙 좀 철강 쪽들이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음. 도대체 저 철강 섹터는 도대체 언제 가려나 그러는데 이런 태풍 이슈로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주식이 안 좋다고 바닥에서 또 쉽게 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사 이익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정 부분 포스코가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철강 가격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뭐 모든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의 움직임이 분명히 또 특히 이제 내년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에서도 조금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는 계속 오르는데 뭐 올라도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좀 더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떤 점을 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오늘 특징주라기보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계속 네. 투어 여행 관련주들이 바닥을 잡고 움직임이 항공. 있었는데 시장에서 사실 막 관심이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환율도 막 어마어마하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여행주들은 뭐 어떤 컨셉이냐 하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컨셉. 그다음에 정말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가 생겼잖아요. 코로나도 뭐 이제는 뭐 그렇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정말 제로에서 시작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뭔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된 기업들보다는 기대가 전혀 없는 섹터.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은 그 상황 동안 계속 온라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도 한 400억 정도 투자하면서 온라인 여행 이런 쪽들. 요새는 또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딱 이렇게 예약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인건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쪽이 여행 쪽이 확실히 치킨 게임이 돼. 항공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여행 쪽은 확실히 치킨 게임이 됐습니다.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고 그다음에 동네 조그만한 여행사들 거의 다 없어졌을 걸요. 이제 아마 그러면서 더 대형사들의 지배력이 더 커져 버린 거죠. 네. 이번 계기로.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오늘 뭐 나온 일본 그거 뭐 여행 같은 비자. 경우 좀 더 풀어준다 뭐 이런 관광비자 얘기, 면제. 비자, 무비자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여행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행 섹터는 확실히 좀 치킨 게임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 국내 대형사들 좀 많이 있잖아요.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뭐 인터파크 뭐 네. 등등 있는데 뭐 작은 이제 뭐 소형 업체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뭐 여행사들 가면 여기 하나투어 이렇게 딱 이렇게 마크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대리점처럼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치킨 게임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여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더 장악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행업계에서 본다라면은 3분기까지는 별론데 4분기부터는 확실히 늘어난다. 왜냐하면 항공 편수가 증편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4분기부터. 그래서 4분기부터 항공 편수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항공권 너무 비싸서 못 맞아요.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데 제가 요새 홈쇼핑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유럽, 뭐 이태리 7박 8일, 뭐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확보했다, 뭐 이러면서 팔고, 뭐 어디 8박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예전보다 여행의 단가가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죠. 예전에 한 150, 60만 원으로 가 있었으면 지금 한 300 몇십만 원 맞아요. 들어야 되거든요. 비행기 값이 2배니까. 네. 그래서 여행사들도 일단 객단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인당 받는 금액,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4분기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행 섹터도 좀 희망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4분기부터 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비행기가 많이 늘어나면 확실히 손익이 많이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더 이상 후퇴가 없는 섹터 아닐까. 여행주는 좀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엄청 낮죠. 그렇죠. 지금 엄청 주봉상으로 봐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거의 못한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주죠. 근데 주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히려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그 당시에는 네. 오히려 많이 올랐었어요. 그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2021년도에는 하나투어 기준으로 네. 보면은 한 9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이전보다는 주가가 조금 높죠? 좋아진 거. 코로나가 저희 언제 터졌죠? 2019년 2019년 초. 2020년 초. 초 2020년 초. 그거에 딱 비해서는 그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2020년 비해서 초에 코로나 코로나 터질 터지기 때 전보다 코로나 터질 때가 하나투어 기준으로 한 5만 4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한 6만 6만 300원 원대.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투어가 지금 더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대치, 기대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기대 아닌가요? 그거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여행주들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이제 패키지 그때 여행이 왜냐하면 이제 올랐겠다. 2015년도에 하나투어가 고점을 찍고 그 뒤에 뭐 각종 뭐 무슨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고 네. 해외여행 가고 막 이런 거에 막 피크 찍고 오히려 여행주가 코로나 이전에 급락을 해서 저 바닥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한 번 더 빠졌다가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더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 심리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또 중간에 쫙 올라왔다가 도로도 지금 딱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수준 정도?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수준이 여행주들 주가가 최저했을 때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잘 안 다니고 알아서 자유여행 다닐 예,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백도로 해서 보면은 2012년도에 지금 주가랑 똑같거든요. 2012년도 10년 전 주가랑 거의 똑같아요. 하나투어 기준 봤을 때. 물론 2015년도 기준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거의 3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최악으로 빠졌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비슷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현실적으로 다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 보니 이제 앞으로 항공 수요가 이제 여객 증편되는 부분들에 좀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서 같이 좀 실적이 연동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슬슬 좀 여행 섹터 쪽에는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코로나 이전보다는 주가의 레벨이 올라가 있지만 이게 뭐 펀더멘탈 상으로 또 나아졌다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코로나 때 이렇게 버텼으면 더 나빠질 건 없다. 10월에 월요일에 2번 쉬거든요. 10월이. 네 월요일 예. 네. 네네. 만약에 일본에서 이 무비자 입국 허용하게 해주면은 다들 지금 홍콩도 못 가죠. 뭐 가까운 나라가 없잖아요. 일본 대거 또 가지 않겠습니까? 또 엔화도 엄청 싸고 하니까. 그런 많이는 갈 것 기대감이- 같아요. 많이는 갈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본 가는데 여행사 상품 사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은 조금 좀 그렇죠. 워낙 근데 비행기 예약할 때도 하나투어에서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예약. 인터파크도 엄청 많이 팔고 네. 인터파크가 따로. 좀 그런 개별 여행 많이 있긴 호텔만 한데 따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중간에, 보면은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패키지를 하시더라고요. 자, 하긴 뭐 봐야겠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자, 저 하나- 왜냐면 패키지가 좀 싸긴 싸요. 가서 좀 그거 여행, 있잖아요. 뭐 쇼핑. 매트리스 같은 거 좀 안 사고 뭐 보석 안 사고 그러면 패키지가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이 자, 사주는 패키지로 나는 같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행주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는데 우리 박지희 부장님 교통사고 난 거 어떻게 됐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 중입니다. 예, 일단 8대2가 나오셨다고 하고요. 부장님이 2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